이것은 이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높고 민사 책임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업자가 그 리뷰로 인해서 손해를 본 만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리뷰에서 별점을 1점 주거나 좋지 않은 리뷰를 썼다고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리뷰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꽤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리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리뷰에 대해서는 고소까지 진행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리뷰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솔직한 의견을 써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5점만 주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리뷰를 쓰고 고소는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비자 리뷰를 작성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자, 일단은 가능합니다. 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별점 테러나 악의적인 리뷰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죄명에 의해서 처벌된 사례도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렇게 처벌되는 경우는 악의적인 리뷰라던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던가 이렇게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가 리뷰는 쓰지 않고 오로지 별점만 주었어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 자, 별점만 주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이 없고 오로지 별점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별점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점을 주든 5점을 주든 그것은 소비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범죄로 의유를 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별점 테러라고 하죠. 악의적으로 지속해서 최하위 점수만 주고 있다면 이것은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지속해서 별점 테러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1점을 준 것만 가지고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는 높지 않고 적어도 5번, 10번 이상 최하위 점수를 주었다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악의적이고 업무방해에 이르렀는지는 별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하위 점수로 평가할 정도라면 그 물건 또는 그 식당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시 그 물건을 구입하거나 다시 그 식당을 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별점 테러를 계속해서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제품을 추가로 구매했다거나 그 식당을 추가로 방문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제품이나 그 식당을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 1점을 막 7번, 10번 남겼다면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별점 테러를 했다면 이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가 사실만 썼는데도 죄가 되느냐? 자,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사실만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쓰더라도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에 처벌될 위험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죄 처벌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비방의 목적, 즉 개인적인 다른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리뷰를 남긴 것이 나와 같은 소비자가 다시 그 가게를 방문하거나 다시 그 제품을 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이러한 정보를 다른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비방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쓰더라도 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방의 목적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 같은 소비자가 다시는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간 리뷰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적인 리뷰라는 것은 사회적 평가를 깎는 표현을 포함한 리뷰를 말합니다.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그 가게의 주인
이 사람을 지칭해서 뭐 쓰레기라고 표현하거나 최악의 뭐 장사꾼, 뭐 돈벌레 이런 식으로 사회적 평가를 깎거나 아예 주인을 지칭해서 욕설을 하거나 이것은 이제 모욕성이 인정되고 공연성과 특정성도 이제 리뷰의 특성상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 자체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뷰를 작성하더라도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뷰에 과장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아예 허위 사실을 쓰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음식을 주문한 경우에는 뭐 벌레가 나왔다던가 이물질이 나왔다던가 다른 음식이 왔다거나 또는 뭐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어떤 부속품이 오지 않았다, 어떤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또는 뭐 파손돼서 왔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리뷰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이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높고 민사 책임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업자가 그 리뷰로 인해서 손해를 본 만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 형사범죄는 물론 민사 책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자체는 절대로 리뷰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 예전에는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조 과정을 CCTV로 남겨놓는 경우도 많고 제조품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제품을 포장하기 전에 그 부분을 동영상 등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허위 사실에 기반한 리뷰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리뷰를 남기시려면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하셔서 위험 부담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리뷰에 사실을 쓰려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물질이 나왔다던가 다른 음식이 왔다거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던가 파손이 되었다던가 이러한 사실을 쓰려면 내가 그 리뷰를 작성한 것이 공익 목적, 즉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와 같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알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더라도 괜찮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공익의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의 평가, 즉 주관적 평가만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사실을 쓰려다가 허위 사실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 즉 뭐 맛이 없다, 마음에 안 든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 느낌이 안 좋다, 뭐 이런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쨌든 느끼는 바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누구는 맛있다고 하고 누구는 맛없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관적 평가를 강조한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제품 또는 그 가게에 불만족했다, 이 부분을 이제 리뷰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반복해서 리뷰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똑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작성하는 것은 이제 오히려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히 역공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서 반복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리뷰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뷰나 별점을 남겼는데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